안녕하십니까. 세란병원 신경과 박지연입니다. 지난 시간 영상에서는 내가 원하는 병에 대한 설명이 안 나와서 많이 답답하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나의 어지러움증이 무슨 병 때문에 오는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뇌에 문제가 생기는 중추성 어지럼증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뇌졸중, 뇌종양, 파킨슨병이나 전전편두통 같은 이제 여러 가지 질환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귀 문제 때문에 어지럽다고 할 때 해당되는 말초전전성 어지럼증 같은 경우에는 이석증이나 메니에르병, 전전신경염들이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외에도 내과적인 질환이 있습니다. 당뇨가 오래됐다든지 아니면 심장질환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러저러한 문제로 약을 많이 먹는다든지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내과적 어지러움증도 굉장히 중요한 어지러움증의 한 타입입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문제도 어지러움증을 유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불안증이나 우울증 같은 증상들이 있을 적에 어지러움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내가 한 가지 문제로만 어지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지러움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복합성 어지러움증도 있습니다. 여기 크게 보이는 이 부분이 대뇌고 요 끝에 작게 보이는 게 소뇌입니다. 크기가 당연히 이름도 소뇌고 작죠. 대뇌의 한 10분의 1 정도의 크기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소뇌에는 전체 뇌세포의 80% 정도의 세포가 10%밖에 안 되는 사이즈의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요 밑에 작은 소뇌는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데 가장 핵심이 되는 뇌입니다. 이 균형을 잡는다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정교한 기능인지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자전거를 어려서 배워놓으면 20년을 자전거를 안 타도 20년이 지나도 내 몸이 기억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기억이 바로 소뇌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소뇌와 소뇌를 연결하는 여러 부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하는 어지러움증을 중추성 어지럼증이라고 합니다. 중추성 어지럼증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뇌졸중입니다. 중추성 어지럼증으로 뇌졸중이 발생했을 적에는 굉장히 위험한 결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연세가 좀 있으시거나 아니면 당뇨 고혈압 같은 위험 요인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어지러웠을 적에 중추성 어지럼증에 대해서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뇌졸중 하면 반신마비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어느 부위에 문제가 생겼냐에 따라서 증상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그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어지럼증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기는 어지럼증이 왔을 때 그분이 뇌졸중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떨 때 뇌졸중을 의심해야 되는 어지럼증이 있을까요? 첫째로는 어지럼증 하나로 오지 않는 신경학적인 증상을 동반하는 어지럼증입니다. 예를 들면 반신마비, 아니면 반신감각장애, 아니면 말이 어둔하거나 눈이 갑자기 안 보이거나 이런 여러 가지 신경학적 증상들과 어지럼증이 같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뇌졸중의 위험성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혹은 걸을 수 없을 만큼,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강도가 센 어지럼증이나 아니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어지럼증들은 항상 뇌졸중의 위험성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중추성 어지럼증으로 이제 편두통성 어지럼증이 있습니다. 편두통 하면 우리 반쪽 머리가 아픈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쉬우세요. 근데 이제 어원을 보면은 이제 옮겨 다니는 두통이라는 뜻입니다. 전체가 아플 수도 있고 뭐 뒷골이 아플 수도 있고 하죠. 편두통은 왜 생기는 병이냐면은 유전적 생물학적으로 두통이나 어지러움증을 유발하는 자극에 대해서 민감도가 아주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극이 왔을 때 남들은 안 그럴 텐데 나는 그 자극으로 인해서 두통이나 어지러움증이 생기시게 되는 거죠. 편두통은 뇌혈관의 기능적인 문제를 유발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상이 어지러움증인데, 편두통을 갖고 있는 분들의 많게 잡으면 60~70% 정도가 어지러움증을 다양하게 호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젊은 사람들, 두통이 있으신 분들이 어지러울 때는 편두통성 어지러움증을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귀가 안 좋을 때 어지럽다라고 할 때 그 말초 전전성 어지럼증입니다. 귀 안에 가장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뇌 혹은 속기라고 부르는 쪽에 아주 민감한 센서들이 있습니다. 이 센서에 문제가 생길 때 말초 전전성 어지럼증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석증이라는 이름을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석, 귀에 생기는 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기 쉬워요. 이석은 사실은 돌은 아니에요.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칼슘 크리스탈이에요. 그 칼슘 가루가 실제로 없는 게 생긴 게 아니라 원래 귀 안에 이석기관 안에 있는 겁니다. 정상적으로도 이석은 중요하게 균형을 잡는 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석증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이석이 제자리에 있질 않고 이탈해서 생기는 어지럼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석증을 의학적으로는 양성돌발 두이현운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일단은 돌발, 갑자기 생긴다는 뜻이죠. 두이, 머리를 움직일 때 생긴다. 현운, 빙빙 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머리를 움직일 때 발생하는 빙빙 도는 어지럼증인데 양성이다. 아주 심각하지는 않은 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보통 어떤 증상이 오냐면 우리 대부분 어지러우면 눕잖아요. 왜냐하면 지면에 닿는 몸의 면적이 넓어지죠. 지지면이 넓어져야 균형을 잡기가 쉽잖아요. 근데 이석증은 정말 몇 안 되는 누웠을 때 오히려 더 나빠지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석증 환자분들이 보통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자다가 내가 옆으로 돌아눕는 순간 막 천정이 돌았다. 아니면 아침에 일어날 때 갑자기 어지러워졌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누워 있을 때 여기서 떨어진 이석이 이 고리 안으로 흘러 들어갔다가 그 안에서 퍼지면서 굉장히 강도가 센 어지럼증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래 가지는 않아요. 보통 길어야 한 30초 정도를 갔다가 좋아졌다가 또 그게 반복되기를 이제 하는 병이죠. 하지만 이제 치료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진단만 하면 그 이석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간단한 이석 정복술로 어렵지 않게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도 어려운 메니에르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호 아시죠? 이 고호가 메니에르 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고호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고 하는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불빛들이 막 번져 보이고 별빛이 막 소용돌이 치는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빙빙 도는 어지러움증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어지러움증을 보는 의사들은 한 번쯤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우가 이명이 굉장히 심해서 귀를 잘랐다고 하는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고우가 메니에르 병을 앓았을지도 몰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메니에르 병은 굉장히 심한 어지러움증과 청력의 이상을 동반하는 병입니다. 속기의 모형을 보시면은 내림프액이라고 하는 체액이 차 있고 이 체액이 항상 일정한 양이 유지가 됩니다. 근데 메니에르 병 환자들은 갑자기 이 고부풍선 안에 물의 양이 확 늘어나는 거예요. 물의 양이 늘어나서 갑자기 잘 들리던 귀가 안 들리고 붕붕거리는 이명이 생기고 그 다음에 빙빙 도는 어지러움증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런 증상들이 한 30분에서 길면 몇 시간이 반복이 되다가 다시 가라앉아서 정상으로 돌아오나 언제 재발할지 모르게 이제 계속해서 재발을 하면서 증상들이 안 좋아지는 병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염분을 많이 섭취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메니에르 환자들은 항상 저염식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거의 대부분의 환자가 호전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전전신경염이라는 병을 앓으신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그림에서 보시면 이 속귀에 있는 세방고리관과 소뇌를 연결해주는 신경을 전전신경이라고 합니다. 원래 전전신경이 이제 오른쪽에 왼쪽에 하나씩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균형을 딱 맞추고 있는데 주로 젊은 분들은 급성으로 염증이 생기거나 했을 때 발생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혈관 문제로 발생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신경의 기능이 갑자기 마비됐을 때 한쪽 기능이 확 마비가 되게 되면 뇌가 이것을 주변이 돈다라고 해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급격하게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 생기게 되고 구토하고 하시면서 이제 응급실로 실려오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뭐 질환이 치료가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다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중추성 어지럼증과 말초전전성 어지럼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직도 내가 알고 있는 어지럼증 원인의 병명이 안 나왔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신가 하면은 어지럼증은 뇌나 귀 문제만 갖고 생기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게 있으실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귀와 뇌 이외에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질환과 여러 가지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어지럼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잘 이해가 안 가시거나 질문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잘 읽어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